싱그러운 나무숲들 사이의 좁은 도로,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한 여성. 영화는 혜원이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석 달 전 겨울, 가방 하나만 맨 채로 고향집에 내려온 혜원. 지프로 난로에 불을 붙이며 숨을 돌리던 그녀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쌀독에 조금 남은 쌀을 보며 불현듯 머릿속에 불꽃이 튀기는 혜원. 수확이 끝난 밭에서 남겨진 배추와 파를 득템하고 바로 배추된장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하네요. 다음날 수제비 반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혜원. 높게 쌓인 눈을 치우고 늠름하게 돌아오던 도중 한 트럭이 그녀를 보고 이내 다시 사라집니다. 다시 신나는 요리 시간. 얼큰해 보이는 수제비와 배추전으로 또 한 끼 뚝딱하는 혜원. 보고 있는 저도 미치겠네요. 국물까지 원샷해서 깔끔하게 끝냅니다. 하지만 집안에 남은 식량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읍내 나가기, 고모에게 집에 내려왔다고 자진 신고하기, 아니면 굶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 그런 그녀에게 스쿠터를 타고 온 한 여성. 격하게 반가워하는 그녀는 혜원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은숙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갈구기 시작하는 은숙. 현실 속에서 일 잘 안 풀려 내려온 거냐며 묻지만 여기서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가 나옵니다. 남 이야기 같지 않네요. 어쨌든 재하를 만나러 가자는 은숙. 재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최근에는 자기의 과수원을 시작한 절친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은숙도 전문대 졸업 후 농협으로 바로 취직. 고향에서만 쭉 살아왔기에 언제나 도시로 나가기를 꿈꾸고 있었죠. 이어지는 혜원의 과거 회상. 편의점 알바를 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그녀. 편도로 끼니를 때우려 하지만 도시락은 상해 있었고 남자친구인 훈이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본인은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죠. 그런 그녀에게 도시 생활은 하루하루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밤중에 고라니 소리에 잠을 깨며 그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전화를 만지작거리지만 결국 다시 잠이 들죠.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큰 고모가 찾아옵니다. 성격이 엄마를 닮았다며 타박하는 고모를 따라 푸짐한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다리던 재하. 재하는 집을 지켜줄 친구라며 강아지를 놓고 가죠. 아침에 일어난 그녀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수능을 마친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혜원. 속 깊은 곳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농촌 생활은 과연 어떤 전개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바로 임준예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원작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동명의 만화이고요. 일본에서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 이렇게 두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리메이크판은 2018년에 개봉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매년 겨울에 한두 번은 꼭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게는 스테디셀러와 같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 혜원은 처음에는 작중 내내 금방 다시 도시로 올라갈 거라 말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고향에서 보내게 되죠. 농촌 생활은 생각보다 엄청 바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혜원도 끊임없이 생산하고 의식주를 해결하죠. 농촌 생활이 또 무조건 파라다이스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특유의 오지랖 문화도 나오고 천재지변으로 애써 키운 작물을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흔히 낙과라고 하죠. 사과가 떨어진 재하의 과수원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사실 과수원에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건 까치의 영화는 도시 생활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리고 누군가 규정하는 실패한 청춘에 대해 위로가 되어주는 힐링 영화입니다. 혜원과 재하는 모두 도시 속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폭압에 억눌린 아픔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농촌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해소하는 영화이죠. 그리고 수많은 좋은 영화가 그렇듯이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영화가 아닙니다. 위로가 스며드는 영화이죠. 요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 파스타는 레전설이라 인터넷에도 수많은 레시피가 있고요. 귀여운 한국식 오코노미야끼, 시루떡, 떡볶이, 맛밤, 곶감 등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역시 제가 제일 잊을 수 없는 건 처음 내려와서 먹는 배축국인 것 같아요. 먹방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네, 먹는 모습이지요.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기에 보는 저도 행복해지고요. 특히 시루떡 만드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오색만둣국을 해주곤 하셨거든요. 당근이나 시금치즙을 짜서 반죽에 섞고 그걸로 이제 만두를 빚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함께 만두를 빚던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 저도 힐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요리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서사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혜원이 만드는 음식의 레시피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지요. 물론 혜원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어레인지도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시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호련히 집을 떠났죠.
혜원은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 곳곳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묻어 있어요. 어머니는 왜 떠났을까? 혜원은 항상 궁금해하지만 이해는 말로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녀가 어머니를 이해한 건 시골에 내려와 농촌 생활을 겪으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영화 중반에 발신인 주소가 없는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성인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하던 감자빵 레시피였죠. 리틀 포레스트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 이 영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이 영화를 한두 번씩 꼭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영화는 사계절을 모두 다루고 있죠. 영화의 시작과 끝은 봄이고요. 그런데 왜 겨울만 되면 이 영화가 생각날까? 그것은 아마 혜원이 고향에 내려온 시점이 겨울이고 또 올라가는 시점이 겨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겨울 내용은 길게 보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가올 계절들을 맞이하기에 좋은 영화란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까먹는 귤 같은 영화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 행복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마치 그 좌표를 알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행복은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에서도 찾을 수 있죠. 너무나 식상한 말인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말. 그런데 그렇게 식상한데 왜 찾지 못할까? 도시 생활이란 건 때때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난 더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행복을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우리가 톱니바퀴의 부품이 된 것처럼 기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의 무관심 속에 나만의 발전이 행복을 찾는 것이라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김태릴 씨는 생활 밀착형 연기를 정말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인공 3인방의 소소한 깨알 같은 위트도 있고 또 신스틸러 오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와 같은 재미도 곳곳에 숨어 있으니 같은 감성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에 이어 겨울과 요리에 관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남극의 셰프는 장난스럽고 귀여운 힐링물, 리틀 포레스트는 따뜻하고 스며드는 힐링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자작 요리와 함께 영화를 시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의 영어 듣기 시간, 지금까지 임순예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다음 주는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내일은 그 영화를 맞이하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털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 혹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